나는 그날 호수의 물결이 잔잔한 저녁에 별장 문 앞에서 쫓겨났다. 가족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듯 했지만 그들은 나를 지방인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꺼낸 청구서 한 장으로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2억 5천만 원. 내가 홀로 짊어진 모든 빚과 배신의 증거였다. 그 청구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뼈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언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동생의 비명소리가 별장 안을 울렸다. 나는 웃었다. 웃음 속에 숨겨진 눈물이 호수의 검은 물처럼 깊었다. 나는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고 어머니의 손에 피 묻은 편지를 쥐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훔친 시작이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내 복수의 불꽃을 지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나는 늘 가족의 그늘 아래 살았다. 우리 집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세 자녀 나, 장녀 지은, 그리고 막내 동생 민준.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잦은 출장, 어머니의 피곤한 미소, 그리고 나의 끝없는 책임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이었다. 대학 등록금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동생들의 옷과 학원비는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지은아, 내가 큰 언니잖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의 그 말은 나의 청춘을 갉아먹는 주문이었다. 호수 별장은 우리 가족의 꿈의 집이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그곳은 아버지가 승진할 때 산 별장으로 호수 한가운데에 떠있는 듯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축물이었다. 매 여름 우리는 그곳으로 피신했다. 웃음소리, 바비큐 연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 하지만 그 별장은 나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릴 때 나는 은행 대출을 받아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지은아, 내가 도와주면 돼.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 돈은 내 미래였다. 결혼자금, 내 사업계획. 하지만 가족은 그것을 공기놀이처럼 여겼다. 그날 별장 문 앞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키패드에 내 손가락이 닿자 접근 거부라는 빨간 글씨가 떠올랐다. 뭐야, 이게. 나는 중얼거렸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동생들의. 나는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언니. 왜 왔어? 오늘 가족 회의잖아.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피하는 듯한. 가족 회의. 나도 가족인데. 나는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그리고 그 위에 내 이름이 적힌 상속 포기서.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 죄책감이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 서류를 밀었다. DNA 검사 결과야? 언니는 양자였어. 아버지 혈액형이 안 맞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양자. 내가. 28년 동안 나는 이 가족의 일부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다. 별장의 출입키를 변경한 것도, 나를 기방인으로 만든 것도.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물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를 죽였어. 교통사고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너를 데려와서 키웠어. 하지만 최근에
사업이 망해. 상속세를 피하려고 너를 포기해야 해. 비밀이 폭발했다. 아버지의 비밀. 그는 내 생부의 사업 파트너였고 그를 죽여 회사를 가로챘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별장 대출은 그 증거였다. 내가 갚은 돈은 아버지의 범죄를 덮는 돈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호수로 나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다. 복수가 싹텄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뼈를 발라먹을 것이다. 청구서 기억 5천만 원.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별장의 불빛이 호수를 비췄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대출 기록, 이자, 그리고 모든 증빙. 2억 5천만 원. 그 돈은 내 인생의 족쇄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무기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긴급 상담 부탁해요. 가족 소송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밤에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DNA, 배신, 그리고 별장.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 집 난이 그들의 집 앞에 서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해. 들어와. 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청구서예요. 엄마. 봉투 안에는 세부 내역, 대출 원금,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천만 원 추가. 총 3억 원 가까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민주는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동생 수진, 그녀는 중간 동생, 나보다 3살 아래인 커피를 마시며 나를 노려봤다. 언니, 그만해. 어제 별장에서 충분히 쇼했잖아.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쇼. 이건 쇼가 아니야? 내가 왜 그 별장을 샀는지 알아.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그 돈은 가족 돈이야. 내가 도와준 거지? 가족 돈. 아버지, 그 돈은 내 월급으로 갚았어요. 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왜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 내 진짜 아버지의 거였잖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 그건. 증거 있어. 나는 USB를 꽂았다. 노트북 화면에 오래된 이메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여기 있어요. 생부가 죽기 직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파트너십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차로 치고 회사를 삼켰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그건 사고였어. 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 사고. 경찰 기록 봤어요. 아버지가 목격자를 매수했대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소리쳤다. 거짓말. 언니가 왜 이렇게 변했어? 돈 때문이야? 돈. 맞아. 돈 때문이야. 내가 왜 28년을 속았는지, 왜 내 미래를 바쳤는지 복수가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이들은 내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인 척한 괴물들. 그날 오후, 나는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올렸다. 가족의 배신, 2억 5천 청구서, 사진은 별장 문 앞에 접근 거부 스크린샷. 해시태그 가족 배신 법정 대결.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충격적이다. 가해자 가족이 더 나빠하지만 일부는 나를 비난했다. 돈에 미친년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 연락 왔다. 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는 시작이었다. 저녁, 민준이 내 아파트로 왔다. 언니, 제발. 포기해. 가족이 깨질 거야.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너희가 먼저 깨뜨렸어. 나를 양자로 키우면서, 나를 이용하면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수진이 임신했어. 애가 태어날 텐데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수진의 아이. 가족의 피를 이을 아이.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애는 내 책임이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 중구에 있는 지식재산법원이었다. 변호사 박 씨가 내 곁에 섰다. 지은 씨, 증거가 탄탄해요. 승소 확률 80%.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가족의 변호사는 유명 로펌 출신, 아버지의 옛 동지였다. 첫 공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터졌다. 피고인 가족, 발언해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원고 지은 씨, 청구 이유를 말씀하세요. 나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는 28년 동안 이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로 양자임이 밝혀졌고 별장 대출 2억 5천만 원은 제 생부의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의 주장은 추측입니다. 사고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증인을 불렀다. 생부의 옛 비서. 당시 피고가 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사고 후 서류가 조작됐어요. 공판 후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내가 가족이었어. 가족.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생부의 회사 돈으로 별장을 사고 나한테 빚을 떠넘기고 그녀가 손을 잡았다. 내 생부는 나와 불륜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책임을 피하려 했어. 내 양아버지가 데려온 거야. 이 또 다른 비밀. 어머니의 불륜.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럼 더더욱 왜 나를 버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수진의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강남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언니, 이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야. 충격. 뭐? 수진아, 미쳤어. 그녀가 울었다. 아버지가 강요했어. 사업 자금으로. 나도 피해자야.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악행이 더 깊었다. 근친상간의 그림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도와줄게. 하지만 청구서는 유지할게. 논란이 커졌다. SNS에서 지은 가족 소송이 트렌드됐다. 일부는 나를 돈쟁이라 불렀고 다른 일부는 용기 있는 피해자라 칭송했다. 나는 인터뷰를 했다. KBS 뉴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호수에 빠지는 꿈 가족의 웃음소리가 물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준이 다시 왔다. 이번엔 증거를 들고. 언니, 이거 봐. 아버지의 일기. 내 생부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트위스트. 일기에는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나는 자위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진실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내가 아버지 편이야? 소송이 3개월째 접어들었다. 증인들이 줄줄이 불려나왔다. 생부의 친구, 회사 직원, 심지어 경찰. 사건은 미결됐지만 증거인멸이 의심됩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나는
죄를 지었소. 하지만 지은을 사랑했소, 사랑. 그 말에 구역질이 났다. 사랑이라면 왜 나를 버렸어요? 수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아버지가 저를 강제했습니다. 별장 안에서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내 딸이 왜? 하지만 DNA 검사로 확인됐다. 아이는 아버지의 피, 가족의 어둠이 드러났다.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동생아. 그녀가 속삭였다. 언니, 청구서 취소해. 돈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줘.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2억 5천은 내 잃어버린 28년이었다. 민준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나한테도 압력을 넣었어. 회사 들어오라고. 아니면 별장 팔라고. 그는 울었다. 나도 피해자야. 가족 전체가 아버지의 꼭두각시였다. 반전. 나는 누구를 용서할까? SNS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페미니스트 그룹이 나를 지지했고 보수파는 가족 파괴자라 비난했다. 나는 토크쇼에 나갔다. 이 소송은 복수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호수 별장을 다시 방문했다. 문이 열렸다. 키를 복구한 모양. 안으로 들어서자 추억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포옹, 어머니의 요리. 눈물이 흘렀다. 갑자기 아버지의 전화. 지은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별장 테라스에서 만났다. 호수가 검었다. 내가 이기면 나는 감옥 갈 거야. 하지만 내 생부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는 편지를 꺼냈다. 내 어머니와 나는 내 생부를 죽이지 않았어. 그는 자살했어. 빚 때문에. 내가 회사를 산 건 내 어머니를 위해. 또 트위스트. 자살. 나는 편지를 읽었다.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약해. 세상이 무너졌다. 내가 믿던 진실이 산산조각.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키운 건 속죄였어. 하지만 배신한 건 맞아. 나는 총을 아니 청구서를 쥐었다. 그래도 돈은 갚아야 해요. 최종 공판날 법정은 10,000원.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에게 2억 원 지급 명령. 추가로 형사 고발. 아버지는 무너졌다. 어머니는 기절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민주는 나를 봤다. 언니,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다. 별장은 경매에 나갔다. 퇴원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우리는 잘못했어. 그녀의 손에 내 어린 사진. 너는 우리 딸이야. 혈액이 아니어도 나는 울었다. 엄마,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청구서는 유지했다. 돈은 필요했다. 내 새 삶을 위해. 수진의 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데모가 됐다. 이름은 지은이. 그녀가 말했다. 아이의 미소가 상처를 치유했다. 민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언니 덕분에 깨달았어. 가족은 재건됐지만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트위스트. 편지 속 비밀. 생부의 자살 동기. 그는 어머니의 불륜을 알았고 빚은 그 때문. 누가 진짜 피해자? 나는 여전히 묻는다. 1년 후 호수 별장은 내 것이 됐다. 경매에서 샀다. 나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고 책을 썼다. 배신의 호수. 베스트셀러. 가족은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그녀는 영웅인가, 복수귀인가, 독자들은 취업 pH. 나는 웃는다. 둘 다의 결말은 비극적 행복.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나는 자유다.